새벽 4시 동대문 전농동 새벽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혜라는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반찬가게 문을 열었어요. 60세의 혜라는 이 시장에서 15년을 버텼습니다. 손목시계도 없이 몸으로 때를 아는 사람이었지요. 새벽 3시 30분에 눈이 떠서 4시에 가게 문을 열고 4시 30분에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혜란이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 끈을 메었습니다. 반찬통들을 하나씩 진열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산했어요. 어제 팔고 남은 것, 오늘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그리고 딸 서아에게 가져다 줄 밑반찬들. 혜란의 손은 거칠었지만 정확했습니다. 30년 공장 생활을 마치고 이 길에 들어선 뒤 장부 하나 틀린 적이 없었어요. 영수증 번호까지 외우는 꼼꼼함이었지요.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옆 가게 사장이 인사했습니다. 응, 오늘 서아한테 반찬 좀 가져다 줘야 해서. 혜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밝아졌거든요. 서아는 33살, 결혼한 지 3년 된 딸이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쉽지 않다는 걸 혜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까다로우시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우리 서아가 워낙 착해서 잘 견뎌내고 있어. 혜라는 자랑스러워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서아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져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새벽 5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단골들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멸치볶음 있어요? 물론이죠. 어제 새로 만든 거예요. 혜라는 능숙하게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가격을 부르고 돈을 받고 영수증을 끊는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서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오시지 마세요. 혜라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서아의 문자와 달랐거든요. 보통은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건강하세요라고 길게 썼는데 오늘은 너무 짧았습니다. 이상하네. 혜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문자를 읽어봤어요. 뭔가 급하게 쓴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정중한 서아의 말투와도 달랐고요. 혜란은 15년 장사 경험으로 사람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손님의 표정만 봐도 오늘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직감이 지금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혜라는 서둘러 반찬국 불을 껐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옆 가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딸한테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장사는요? 나중에 다시 와서 할게요. 혜라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장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농동에서 강남까지 40분 정도 걸리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계속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오시지 마세요. 읽을수록 이상했어요. 서아는 어려서부터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아이가 이렇게 짧고 무뚝뚝하게 문자를 보낼 리가 없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혜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탔어요. 서아가 사는 다세대 주택까지는 10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서아의 집 앞에 도착한 건 오전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랐어요. 대문 앞에서 혜라는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서아야? 혜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때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 망신시킬 거야, 뭐야?
시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헤라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어요. 안 되겠어. 헤라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서 소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서아가 나왔는데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자 보고 이상해서 왔지.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 서아는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하는 티가 났어요. 서아야,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혜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안 괜찮아. 엄마가 봐도 안 괜찮아. 혜란은 단호했습니다. 15년 시장 생활로 단련된 강인함이 나왔어요. 그때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빨리 들어와. 시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혜란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함께 들어갈게. 안 돼요, 엄마. 정말 안 돼요. 서아가 막으려 했지만 혜란은 이미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본 광경에 혜란은 숨이 막혔어요. 바닥에 종이들이 흩어져 있고 시아버지 오대철이 서아를 내려다보며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 창우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불경을 외우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혜란에게 집중됐습니다. 혜란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봤습니다. 영수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자신의 가게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게 영수증인데 왜 여기에 있죠? 혜란이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발행한 영수증이었어요.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오대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란은 알았습니다.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는 돈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딸이 그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거실 한복판에 서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오대철이 그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혜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서아야, 일어나. 혜란이 다가가려 했지만 오대철이 막아섰습니다. 사돈댁,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집안일이요? 이게 집안일인가요? 혜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남편 창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내가 무릎 꿇고 있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경미자는 구석에서 염주를 굴리며 중얼거렸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혜란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봤어요. 이게 다 뭐예요? 혜란이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복지관 기증품 목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가게 영수증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 가게 영수증 번호가 왜 여기에 있죠? 오대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실수겠죠. 실수요? 이 번호는 제가 직접 발행한 거예요. 지난달 26일 오후 3시에 김치찌개 팔면서 끊어준 영수증이에요. 혜란은 15년 장사 경험으로 영수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이 뭘 알겠어요. 그냥 가세요. 오대철이 짜증을 냈습니다. 안 가요. 제 딸이 왜 무릎 꿇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혜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복지관에 제보를 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란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제보?
아버님이 복지관에서 받은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서아야, 입 다물어. 오대철이 소리쳤습니다. 헤라는 점점 상황이 보였습니다. 복지관 후원금과 자신의 가게 영수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혹시 가짜 영수증을 만든 건 아니죠? 헤란이 물었습니다. 창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아버지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 아내가 무릎 꿇고 있는데도 그런 소리 할 거야? 헤란이 사위를 노려봤습니다. 그건 서아가 잘못해서. 뭘 잘못했는데? 헤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경미자가 일어났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라도 먼저 정리하자. 봉투에서 현금 뭉치가 보였습니다. 헤라는 숨이 막혔어요.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이 됐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돈댁은 몰라도 돼요. 오대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아가 연루된 일인데 어떻게 몰라도 돼요? 헤란이 따져 물었습니다.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양심이 찔려서. 뭐가 양심이 찔려? 복지관 어르신들이 후원금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돈이 다른 데 쓰인다는 걸 알았어요. 서아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제 명의로 가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수증을 조작해서 후원금을 빼돌리신 거예요. 헤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이런 일에 휘말려 있었다니요. 그래서 복지관에 익명 제보를 한 거야? 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잘한 일이지. 헤란이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대철이 화를 냈어요. 잘한 일이라고요? 우리 집안을 망치게 생겼는데. 망치긴 누가 망쳐요? 잘못한 건 어르신이잖아요. 헤란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돈댁,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은 어르신이 하세요. 우리 딸 명의로 사기친 게 누구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헤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창우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내 아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서아가 먼저 배신한 거예요. 창우의 말에 헤라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배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게 배신이야? 가족끼리는 감싸줘야죠. 감싸주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지. 그게 가족이야? 헤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미자가 나섰어요. 사돈댁,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예요. 먹고 살려고 후원금을 훔쳐요? 훔친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예요. 빌렸으면 언제 갚을 건데요? 경미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헤라는 점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스러웠습니다. 딸이 이런 가족과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말이에요. 서아야, 엄마하고 집에 가자. 안 돼요, 엄마. 왜 안 돼? 여기가 제 집이에요. 서아의 말에 헤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집이 무슨 집이야?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헤라는 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굴욕을 참고 사는지. 오대철이 다시 위협했습니다. 사돈댁, 이 일을 밖에 알리면 서아도 같이 망한다는 걸 아세요? 뭔 소리예요? 명예 도용 공범으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헤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을 볼모로 잡고 있는 셈이었어요. 서아는 몰랐던 일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대철의 협박에 헤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창우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제발이요. 헤라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서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 이게 괜찮은 상황이야?
제가 감당할게요. 서아의 체념한 목소리에 헤라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감당? 내가 뭘 감당해?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헤라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딸을 이런 굴욕에서 구해내야겠다고. 어르신들, 저는 포기 안 해요. 뭘 포기 안 한다고요? 우리 딸 구하는 거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거요. 오대철이 비웃었습니다. 사돈댁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두고 보세요. 헤란이 단호하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상도였어요. 공장 시절 동료였고 지금은 택시를 운전하는 친구였습니다. 헤라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도야, 나야. 헤란이. 헤란아.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어?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헤라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딸을 구하기 위한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박상도는 63세, 헤란과 같은 공장에서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택시를 운전하며 살고 있었어요. 헤란아,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해? 상도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헤란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서아의 굴욕, 오대철의 협박, 그리고 복지관 후원금 횡령 의혹까지. 참,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니. 상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도야,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뭘 도와주면 되는데? 상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우정이 있었거든요. 증거가 필요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떻게 구할 건데? 헤라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상도야, 택시에 블랙박스 있지? 있지. 왜? 혹시 그 사람들 태운 적 있어? 상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며칠 후 상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헤란아, 대박이다. 뭐가? 오대철하고 누군가 대화한 거 녹음되어 있어. 헤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는데? 유령업체로 세탁한다는 얘기야. 복지관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다고. 언제 만날 수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헤라는 서둘러 상도를 만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정말로 오대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면 증거가 되겠어? 물론이지. 결정적 증거야. 헤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자세히 들어보니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구청 쪽 정보는 제가 알아볼게요. 헤라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 문태호였어요. 태호가? 헤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구청 민원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헤란보다 3살 어린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헤란아, 이거 내 동생 목소리 맞아? 상도가 확인했습니다. 맞아. 분명히 태호야. 헤라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니요. 그날 밤 헤라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나야. 누나? 무슨 일이야? 태호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만나자. 급한 이야기가 있어. 지금은 좀. 지금 당장 만나야 해. 헤란의 단호한 말에 태호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1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호야, 오대철이라는 사람 알아?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대답해. 아는지 모르는지. 누나, 무슨 일인지 먼저 말해줘. 태호가 회피했습니다. 헤라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형님, 구청 쪽 정보는 제가 알아볼게요. 태호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나,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그게 중요해. 내가 왜 그런 일에 연루된 건지가 중요하지. 누나, 오해야. 뭐가 오해야? 태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미안해. 뭐가 미안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태호가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대철이 도와주겠다고 했어. 대신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헤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부탁? 복지관 감사 일정이나 관련 서류 검토 과정을 알려달라는 거였어. 그래서 알려준 거야? 누나, 정말 급했어.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태호의 변명에 헤라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에 가담한 거야? 잘못된 일인 줄 몰랐어. 몰랐다고? 정보를 빼달라는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태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헤라는 절망스러웠어요. 딸은 시댁에서 고생하고 동생은 범죄에 가담하고. 태호야,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오대철한테 받은 돈 돌려주고 진실을 밝혀. 누나,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못해. 왜 못해? 공무원 그만두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계속 거짓말로 살 거야?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헤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아를 구하려면 오대철과 맞서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태호도 같이 망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다른 가족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새벽 3시, 평소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지만 시장에 나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아야, 엄마가 꼭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어깨. 평범한 시장 상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장부를 틀린 적이 없다는 자부심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수증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라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하기로요. 장부와 영수증, 그리고 숫자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 나한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헤란의 눈에 다시 불빛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어요.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상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헤란아,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든 할 수 있다더라. 인터넷. 헤란에게는 낯선 세계였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실을 찾고 정의를 외친다고 들었어요. 혹시 헤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막연했지만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 헤라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반찬통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 정직한 장사.
이것이 자신의 무기였어요. 혜란 씨,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청년이 인사했습니다. 응, 할 일이 있어서. 혹시 인터넷 판매 생각해 보세요. 요즘 다들 온라인으로 하던데. 청년의 말에 혜란은 번뜩 떠올랐습니다. 온라인이라. 어떻게 하는 거야?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혜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네. 실시간으로 소통도 할 수 있고요. 혜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자신이 찾던 방법이.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지금 보여드릴까요? 청년이 핸드폰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혜란은 기본적인 방법을 익혔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혜란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도야, 큰일 할 거야. 뭔데? 오늘 저녁에 서한의 집으로 가자. 그리고 모든 걸 생방송으로 보여줄 거야. 생방송? 응. 인터넷으로. 상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혜란아,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해도 해야 해. 이대로 두면 서아가 더 고생해. 상도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함께 할게. 그날 오후 혜란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핸드폰을 충전했어요. 저녁 7시 서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도가 함께 왔어요. 준비됐어? 혜란이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란은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농동 새벽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문혜란입니다. 처음에는 시청자가 한두 명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혜란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제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복지관 후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혜란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아가 나왔는데 얼굴이 더 상해 있었어요. 엄마, 왜 또 왔어? 서아야, 엄마가 끝장낼 거야. 혜란이 핸드폰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오대철과 경미자가 앉아 있었어요. 창우도 있었습니다. 사돈댁, 또 왔네요? 오대철이 짜증을 냈습니다. 네,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혜란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터넷 생방송이에요. 지금 300명이 보고 있어요. 오대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청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500명, 700명, 1000명.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이 복지관 후원금을 빼돌린 오대철 씨입니다. 혜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만해. 오대철이 소리쳤지만 혜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분이 제 딸 명의로 가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수증을 조작했어요. 댓글창에 응원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신고하세요. 혜란은 힘이 났어요. 상도 씨, 녹음 파일 틀어주세요. 상도가 블랙박스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유령업체로 세탁한다는 얘기야. 오대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시청자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경찰 신고. 그때 창우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뭐?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창우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기 진짜 회계 파일이 다 있어요.
창우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창우야. 오대철이 화를 냈지만 창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2년 동안 3억 원을 빼돌렸어요. 시청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헤라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야, 이제 괜찮아. 헤란이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서아도 울었어요. 그때 경미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감동이에요. 어머니 대단해요. 진짜 용기 있으시네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오대철을 연행했습니다. 헤라는 생방송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댓글창에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어머니 존경해요. 따님도 축하드려요. 시청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어요. 생방송을 끝낸 후 헤라는 서아를 다시 안았습니다. 서아야, 이제 정말 끝났어. 엄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시장에서 젊은 친구가 가르쳐줬어. 창우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창우야, 이제 서아 잘 챙겨줘.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며칠 후 태호가 헤란을 찾아왔습니다. 누나, 미안해. 태호야, 내가 구청에 자수했어. 그리고 받은 돈도 다 돌려줬어. 헤라는 동생을 안았어요. 고생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누나가 용기를 보여줘서 나도 할 수 있었어. 한 달 후 헤란의 반찬 가게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직한 반찬 가게 마이너스 현금 영수증 됩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덕분에 손님도 많이 늘었어요. 헤란 씨, 요즘 대박이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나 봐요. 헤라는 웃었습니다. 서아도 자주 찾아왔어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좋아. 마음이 편해졌어. 저도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헤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더 당당해졌습니다. 60살에 이런 일을 할 줄이야. 헤라는 혼잣말하며 웃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응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언제든 또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헤라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었어요. 새벽 시장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헤란의 발걸음은 더 가벼웠어요. 진실을 밝혔고 딸을 구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을 해낸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대문 전농동 새벽시장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헤란의 반찬 가게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직한 반찬 가게라는 간판 아래로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덕분이었지요. 사장님,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 새로운 손님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헤라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열리는 열린 브리핑에 참석하는 날이었거든요. 헤라는 평소 입던 장사복 그대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입을까 생각도 했지만 이게 더 진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청 브리핑룸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헤라는 처음 보는 광경에 긴장했어요. 문혜란 씨,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 공무원이 안내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이 떨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섰는지 기억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전농동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문혜란입니다. 혜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어머니이고 평범한 상인입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딸이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란은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어요. 영수증 하나, 장부 한 줄에도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의 밥값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스크린에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오대철이 빼돌린 돈의 경로가 한눈에 보였어요.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혜란을 향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서아야, 너는 어때? 괜찮아?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서아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음이 돌아와 있었어요. 창우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제 말도 잘 들어주시고. 혜란은 안도했습니다. 몇 주 후 서아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복지관에서 다시 봉사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이번에는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아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계좌 새로 만들었어요. 계좌? 제 이름으로요. 서아라는 제 이름으로. 혜라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용기를 보여주셔서 저도 할 수 있었어요. 모녀가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시장으로 찾아왔어요. 누나, 안녕. 태호야, 어떻게 지내? 괜찮아. 새 직장도 구했고. 태호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마음이 편해. 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 고생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누나가 먼저 보여줘서 가능했어. 형제는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달 후 혜란의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 생방송? 아, 그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여성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기를 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혜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혜란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도왔어요. 어느 날 상도가 흥미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혜란아, 책 써보는 게 어때? 책? 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거야. 출판사에서 관심 있다고 하던데. 혜란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책을 써?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혜란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가치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 며칠 후 서아와 이야기하다 결심했어요. 엄마, 책 쓰세요. 정말? 네. 엄마 이야기를 듣고 용기 낼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서아의 격려에 혜란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몇 달 후 혜란의 책이 출간되었어요. 제목은 영수증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어요. 서점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사인해 주세요. 책을 산 독자가 부탁했습니다. 혜란은 서툰 글씨로 이름을 썼어요.
문혜란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그날 밤 헤라는 조용히 책을 읽어봤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활자로 박혀 있는 게 신기했어요.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용기는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니라고. 헤라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년 후 헤란의 반찬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정직한 장사의 힘이었어요. 서아는 복지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태호는 새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엄마, 1년 전 생각나세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잊어?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때? 행복해요. 정말로.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헤란도 미소 지었어요. 태호는? 나도 마찬가지야. 누나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어. 태호가 고마워했습니다. 창우도 함께 자리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헤란이 사위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헤어질 때 헤란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 이맘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딸은 고통받고 동생은 배신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헤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1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문혜란. 이게 내 이름이야. 헤라는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60년 넘게 불러온 이름이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이름이 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헤라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단골 손님이 반겼습니다. 네, 좋은 하루 만들어야죠. 헤란이 밝게 대답했어요. 반찬을 진열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모든 게 소중했어요. 정직하게 번 돈, 당당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이런 것이라고. 거창한 게 아니라 평범한 행복이라고. 오늘도 좋은 하루네. 헤란이 혼잣말하며 웃었습니다. 새벽 시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